다음 주에도 역시 테스트가 있겠죠. 다음 주를 다시 당연히 테스트가 있을 건데 그때는 예진쌤 어떻게 출제해 주시냐면 방부등식 스텝 3 고쟁이 포함해서 평면좌표를 출제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테스트 고쟁이도 같이 고쟁이 풀걸요? 못 풀려나? 그 표정은 뭐예요? 때리고 싶다는 그 표정은? 선생님이에요? 잊지 마세요. 자, 595번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서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x제곱 그 다음 플러스 bx라고 되어 있는 x에 대한 3차 방정식 주고 난 다음 마이너스 2도 있네. 얘가 0이다 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주셨어. 자, 이거의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라고 했습니다. 한 개의 실근 그리고 두 개의 허근인데 참 쓸데없이 친절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두 허근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했냐면 알파 그리고 2분의 알파 제곱 이렇게 주셨다고요. 여기서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 우리 애기들이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는 알파와 알파 제곱은 두 허근입니다. 그럼 당연히 너희가 첫 번째로 눈이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라고 하시면 이 3차 반정식에 있는 개수가 다 실수인가? 라는 것을 빠르게 확인하셔야죠. 오케이?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말이 바로 두 실수 A와 B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A하고 B가 실수가 되어 버리면 여기 있는 모든 개수는 다 뭐가 된다? 실수가 돼요. 당연하게도 이 두 허근은 무슨 관계에 있을 것이다? 켤레 관계에 있을 거라고요. 자, 알파에다가 발을 취하게 되면 켤레가 되는데 그 근이 얘일 거라고요. 2분의 알파 제곱. 여기까지 아셨죠? 오케이. 여기는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됐다면 실근 뽑아내고 그 두 허근이 무엇인지 근과 계수 관계 써보려 했을 것인데 아쉽게도 A와 B 두 개의 미지수가 서로 다른 상태였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조리제법을 시도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쌓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 되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야. 복소수 단원 가르칠 때 야, 복소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야? 정의야. 이게 항상 있었지.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복소수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너희가 항상 A 플러스 BI 꼴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만 여기서는 A, B라는 문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알파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냐라고 하시면 알파를 P 플러스 QI 꼴의 수, 실수부와 허수부가 존재하는 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풀려요. 이 생각을 떠올렸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표정들인데 가보세요. 알파 발해잖아요. 이게 뭡니까? P 마이너스 QI가 되겠죠. 허수부에 부호 바꿔라. 2분의 알파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시면 2분의 얘 제곱하시면 돼요. 제곱하셨더니 P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Q 제곱 그리고 플러스 2PQI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복소수에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눠서 표현한다는 뜻은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비교하겠다. 따라서 여기서 저는 빠르게 두 가지 식을 찾게 되는데 첫 번째 식은 뭡니까? 그러시면 P라고 하는 실수부가 2분의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 된다라는 거 하나 찾을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Q라고 하는 허수부가 2분의 2PQ라고 하는 허수부가 된다는 걸 찾겠죠. 따라서 P는 얼마입니까? 2분의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이라고 쓰시게 될 거고 두 번째 마이너스 Q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2분의 2PQ 이렇게 된다고. 두 번째 식이 굉장히 아름답죠? 여기는 이 식을 정리하셨더니요 이 약분 되고요. 그리고 아가들아 생각해봐. Q가 만약에 0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알파라는 값을 썼는데 Q가 0이 되어버리면 뭐가 되어버려? 그렇죠. 근데 얘는 허수연다니까요.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Q는 0일 수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죠. 따라서 P 값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요. P가 마이너스 1인 걸 찾아서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요. 여기가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값은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Q제곱 이렇게 나오게 돼요. Q제곱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네요. 예. 그래서 Q제곱 얼마 되겠어요? 아이고 뭐라고 쓴 거야? Q제곱은? 3이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P값. 여기다 갖다 집어넣었다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 P값 마이너스 1. 얘 곱했어요. 제가 계산이 좀 빨랐습니까? 네. 이해하셨어요? 네네. 아니요. 허수요. 두 허근. 두 허근. 문제 처음 시작했을 때 두 허근 알파와 실수는 AB.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따라서 Q 값이 두 개가 되어지는데 풀만 루트 3이죠. 예, 풀만 루트 3이 나왔으니까 당연하게도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거냐면 알파는 P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Q 자리에 플러스 루트 3 갖다 주면 루트 3i인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알파가 그럼 또 이것도 가능하지 않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i인가? 둘 중에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알파 제곱 한번 구해보세요. 제곱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제곱하니까 1일 거고 요거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3일 거고요. 그죠? 얘네들이 곱해서 2배 하시니까 마이너스 2배의 루트 3i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걔를 2로 나눴더니 어머나 이게 웬걸 2분의 알파 제곱이 하나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로 나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요거 정리하시니까 마이너스 루트 3i 나와요. 실제로 여기가 알파가 돼버리면 얘가 알파 2분의 알파 제곱이 된다고요. 역시 집에서 심심하시면 한 번 더 해보세요. 얘도 제곱하시고 2로 나눠보시면 얘가 알파였을 때 얘가 2분의 알파 제곱이 나옵니다. 뭐가 알파든 뭐가 알파 제곱이든 상관없다 이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당연하게도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값은 A하고 B값 2A 플러스 B값이거든. 우리 아직 구할 게 좀 더 남았어. 뭐 더 구해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나는 아직 실근 하나는 안 구했죠. 두 허근만 잡아낸 상태예요. 이 두 허근이 하나는 뭐다?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다. 또 하나는 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두 개 잡아낸 거잖아. 나머지 한 개익은 아직 안 구했으니까 그거 마저 구하러 가자고요. 그거 구하는 건 쉬워요. 왜요? 라고 하시면 나머지 한 식은 그냥 알파라고 놓고 이 3차 반전식의 세 근이 얘네 세 개니까 A하고 B 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뭐 이용하면 되겠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세 근의 곱이 얼마다? 알파 곱하기 얘 곱하기 얘가 얼마다? 2가 된다. 이거 이용하시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알파 값 마저 찾아내 버리게 되면 A, B 값은 그냥 써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등장하니까 애들이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디어 우리가 복소수를 나타낼 때 실수부와 허수를 표현한다. 그리고 복소수의 기본적 정리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비교한다.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비교한다 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그때 설명할 때도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596번으로 갑시다. 596. 오, 지우개 새거 엄청 잘 지워진데? 장난 없어. 자, 596번은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x-1 곱하기 x-4라고 되어 있고 얘가 요 작거나 같답니다. 뭐보다 a 곱하기 x-k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게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가 존재할 때라고 얘기했거든. 애기들아,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이거 선생님이 진짜 많이 강조했던 문구 중에 하나죠. 뭐뭐에 관계없이란 말 나왔을 때 뭐 생각하라? 항등식. 그쵸? 뭐뭐에 관계없이라고 했을 때 뭐 생각하라? 항등식.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서 A가 여기 있는데 A가 막 바뀌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1이었다가 2였다가 1조였다가 마이너스 4억이었다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 좀 닥치게 하고 싶다 그럼 X가 얼마이면 된다? K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풀 때 이제 앞으로 배울 때도 선생님이 그때 항등식 성전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나중에 기하하면서 다시 되돌아온다면서 계속 얘기했었잖아. 이제 슬금슬금 이제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잘 봐요. 물론 이제 부등식, 전통적인 부등식 풀이도 가능한 문제예요, 이거는. 근데 요 문구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냐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내가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가능합니까? 요 그래프 그리는 거 가능해요? 오케이? 어떻게 생겨먹었겠어요? 라고 하시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데 1과 4일 때 0을 지나고 있는 그런 2차 함수입니다, 지금 쟤는. 그래서 아래로 블록하게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여기가 1일 것이고 여기가 4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른쪽에 있는 요 새끼 a 곱하기 x-k는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라고 하였을 때 x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뭘로 보이겠어? 직선으로 보일 거라고요. 선생님 저희는 아직까지 직선을 배우지 않았어요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올바른 태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얘 직선이라고 직선. 오케이? 근데 직선을 그리려고 하는데 못 그리겠어요. 왜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하시면은 A가 바뀐대요 지금. A가 바뀌게 되면서 기울기도 바뀔 것이고 Y좌편도 바뀔 것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그릴지 도통 감이 안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A 좀 어떻게 조용 좀 시켜봐 라고 하면서 X에 얼마 집어넣고 싶냐면 X자리에 K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아가들아 좀 더 너희들이 직선틱하게 보이게끔 선생님이 이걸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써줄게. Y는 A X-K라고 하는 직선인데 내가 X자리에 K를 대입하는 순간 여기가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러면 X가 K일 때 Y는 얼마인? 0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에요. 이 말 아시겠어? 얘는 반드시 어딜 지난다고? X, K를 K, 0을 지난다고요.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그 K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K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 K가 여기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K가 여기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됩니까? 오케이? 그럼 생각 지금부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라고 봤더니 모든 이거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해가 존재한대요. 그럼 우리가 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인 거야. 직선이 곡선보다 크다라는 뜻은 위쪽에 그려져야 한다 이 얘기죠. 오케이? 부등식에서 해라는 것은 이 직선이 이 2차 함수보다 포물선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구간이 있으면 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 K가 만약에 여기 있습니다. 근데 그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직선이 위에 있어? 곡선이 위에 있어? 그럼 얘는 A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A 값이 기울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난 지금 직선이 위에 있는 걸 원한다니까. A 값에 관계없이. 만약에 K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럼 만약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A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네.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사안 파악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K가 여기 있다면 A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A가 음수든 A가 양수든 관계없이 항상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는 구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아셨습니까? 따라서 K는 어디 있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1이라고 하는 값과 여기 보이시는 4라고 하는 값 사이에 있으면 일단 무조건 되죠. 그래서 K의 위치는 1보다는 오른쪽, 4보다는 왼쪽에 있을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 부등식에서는 항상 선생님이 이거 후반에 생각하라고 써요.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은가, 같아져도 괜찮은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 K가 1이 돼버리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인 거잖아. 얘들아,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있어야 직선이 곡선보다 큰 순간이 생길까 혹은 같은 순간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보라 이 얘기죠. 그럼 일단은 여기 지난다는 얘기는 만나는 순간은 반드시 있지 않겠냐? 같아지는 순간은 반드시 있지 않겠어? 이 직선과 이 곡선이 같아지는 순간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잖아. 여기 만났으니까.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죠. K가 1이 돼도 괜찮다 이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4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지나든 무조건 뭐 접한다 하더라도 직선과 같아지는 순간 한 번 있잖아요. 해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다 얘기고 지금. 혹시 이 문제 풀었던 친구들 중에 이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풀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단원 자체가 아직 부등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푸는 게 좀 더 이 단원에 걸맞냐면 얘를 좌변으로 넘긴 다음에 판별식 써보고 막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정석적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푸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슬슬 우리가 어떤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냐면 기하적으로 얘네들이 위치상 어떻게 있을 것인가 생각. 두 번째는 항등식의 성질 이런 말이 나왔을 때 항등식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상기해보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떼슴둥. 오, 잘 지어져. 굉장히 좋네. 어우, 행복하네. 자, 그 다음에 598번 갑시다. 연립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립방정식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x 플러스 y는 2다라는 건 뭐 이거 뭐 따져볼 것도 없고요. x 플러스 y가 2니까 직선이겠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조금 당황스러우셨을지 모르나 우리한테는 별로 당황스럽지 않을 거라 믿을게요. 가우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가우스 x. 옛날에나 당황했지 이제 뭐 이런 건 귀엽죠.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하는 가우스 X를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입니다. 이건 너무나 좋게 치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치환도 안 해도 되죠. 이제 몇 번 쳐맞아 보니까 이런 걸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이제 치환 안 해도 가우스 X가 얼마나 바로 보이십니까? 인수분해 뭘로 되니? 2와 3 플러스 마이너스일 테니 가우스 X가 얼마란 의미예요? 얘가 2던가 가우스 X가 얼마? 얘가 마이너스 3이던가. 옛날에나 당황스럽지 가우스 X가 정수로 얼마가 나오는지 봤으면 이제 바로 너희들은 연속적으로 이런 걸 쓸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해라고 하는 것은 가우스 X가 아니야. 누구야? X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X는 도대체 얼마였길래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거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 썼지. 가우스 X가 N이었을 때 N을 왼쪽에 그리고 거기다 1 더한 걸 오른쪽에 갖다 쓰고 여기는 부등식인데 등호가 있고 여기는 없다. 기억나시죠?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 따라서 X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3보다는 작다가 해가 나올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똑같은 걸 다시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3보단 크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1 더하니까 착각하지만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똘추도 있어. 얼마야? 마이너스 2요. 그렇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X가 이 범위에서 얘랑 연립하겠다는 뜻은 너희들 머릿속에 어떤 게 먼저 떠올라야 되냐면,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잠깐 살짝은 생각해 보시면, 이 직선을 살짝 생각해 보시면 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제편이 2인, 즉 x제편도 y제편도 다 2인 이렇게 생긴 직선인데, 그쵸? 그 직선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만 나오겠다? 요 구간에서만 나오겠다 이거예요. 요 구간에서만 2에서부터 3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직선만 나오겠다. 요 직선만.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3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여기만 나오겠다 이럴 거예요. 직선이 다 나오는 게 여기 일부만 나오겠다. 만약에 이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달라고 했으면요,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x와 y 값을 동시에 표현해줘야 되니까. 범위로 표현하시게 되면 이때 x 값의 범위, 이때 y 값의 범위, 이때 y 값의 범위, 이때 y 값의 범위, 이때 y 값의 범위를 같이 쌍을 지어서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죠. 그 다음 한 발 더 들어가게 되는데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놨냐면, 자, 이렇게 생긴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을 시작해. 본론을 등장시키는 거지. 저 xy들한테 뭘 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식은 x제곱 플러스 2x 그리고 플러스 2y제곱에 요거에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하자라고 얘기해놓고, 그 라지 m과 스몰 m의 더하기 덧셈은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네한테 이거 지금 그리라고 하면 못 그려요. 그죠? x하고 y를 동시에 주목하면서 x도 2차고 y도 2차인 거, 나중에 혹시라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선택 과목으로 기하를 선택하셨을 때 보게 될지도 몰라. 그때는 그릴 수 있겠네요. 예,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희가 그릴 수 있는 x와 y가 2차인 유일한 새끼는 x제곱 앞에 개수와 y제곱 앞에 개수가 같은 것만 그릴 수 있어요. 뭡니까? 원이죠. 그렇죠? 우리 좀 있으면 배우게 될 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려봐라고 못 그려요. 얘는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x와 y에 대한 관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x를 y로 표현하든 혹은 y를 x로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고요. 따라서 여기는 이 식을 x 또는 y 하나의 문자로 정리하고 싶은데 어느 새끼가 이걸 y로 정리합니까? 당연히 x로 정리하지.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그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2 y 자리에 뭐가 따라올 거라 하시면 2-x 이거 갖다 집어넣고 제곱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하셨음둥? 전개해서 정리하셨더니 여기 x제곱, 2x제곱, x제곱 있으니까 3x제곱 나올 거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4x인데 2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8x,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나올 거겠네요. 상수항은 4고 곱하니까 8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얘는 뭐 보시다시피 2차 식인데 내가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아래로 블록하면서 대칭축은 1인 2차 함수입니다. 오케이? 3으로 묶어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x니까 1차식 앞에 개수의 절반의 부호반대, x가 1일 때 대칭축 같죠. 따라서 좌표 평면상 어떻게 보이게 될 거냐면 x가 1인 순간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1이에요. 난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만 따지겠다는 걸 이미 알고 있냐면 2에서부터 3까지 한번,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한번 따지겠다 이거죠.
그럼 마이너스 3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정도에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정도에 있을 거예요. 2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 1이 여기 있걸라? 그리고 아가들아 이거 조심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2를 막 여기 정도에 갖다 놓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게 3칸 떨어져 있거든. 그럼 2는 이거보다 좀 더 가깝게 이 정도에 있어야 될 거고 3은 여기 정도에 있어야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프는 어디만 나타나게 되냐면 어머 이거 너무 심하다. 자, 이 사이에서 마이너스 3일 때는 포함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미포함시키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2일 때는 포함을 시킬 것이고 여기는 포함을 시킬 것이고 3일 때는 불포함시키겠다 이렇게 안 들어가고 있는 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높게 올라가는 순간 언제입니까? 하시면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요. 최소가 언제입니까? 하시면 2를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최소값이 되겠다. 그래서 라지 m과 스몰 m 각각 구하신 다음에 더하시면 이제 식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아니에요. 갑자기 밥 먹고 싶어서 그랬어요. 애들 갑자기 식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랬더니 지금 밥 먹으라고요? 뭐 이러면서 오, 잘 떨어지시다나. 좋아. 짱짱한데 굉장히 좋네. 이걸 혼자 조성원장은 혼자 썼단 말이지 여태까지. 자, 601번 문제로 가봅시다. 왜? 나도 알려줘. 뭔 얘기했는지. 뭐? 배고프다고요. 저도요. 진짜 인생. 자, 이렇게 생긴 부채꼴 하나 주셨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A1 선이 하나 거져 있고요. A1, A2. 그다음에 B1, B2라는 선도 하나 이렇게 거져 있고요. 그다음에 C1, C2라는 선도 하나 이렇게 거져 있어요. 여기가 A1, 여기가 A2. 여기가 B1, 여기가 B2. 여기가 C1, 여기가 C2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생소한 도형이에요. 조금 무슨 도형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림과 같이 부채꼴 O, A1, A2와 당연히 여기 중심이 지금 O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고 이 부채꼴과 호 A1, A2 위에 4점 B1, B2, B, C1, C2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 봤더니 A1, A2는 22다.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가 22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B1, B2는 18이다. C1, C2는 10이다라고 했으니까 B1, B2 여기서까지는 18이다. 그리고 여기서까지는 1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태. 이 첫 번째 조건. 나 조건은 뭐냐 봤더니 A1, A2, B1, B2, C1, C2 저기는 세 개의 직선은 다 평행하다라는 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는 A1, A2와 B1, B2와 C1, C2 그러니까 그 세 직선 사이의 거리는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와 여기서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뭐 구해달라는 게 문제냐면 다음 부채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 R 제곱값 구해달라는 게 문제 상황입니다. 여기에 부채꼴 요 길이 요거 R 값을 구해달라. R 제곱값을 구해달라. 고민이 되죠. 당연히 처음 보는 상황이 되면. 근데 애기들아 이거는 너희들이 보자마자 반드시 눈에 띄는 도형이 하나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 첫 번째 이건 반드시 눈에 띄어야 돼요. 여기가 R이니까 이건 부채꼴이걸라.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R이에요. 너희 눈에 뭘 사로잡힐 거냐면 얘가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게 둔각 삼각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각도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등장하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그거에 대한 필수 보조선이 하나 있죠. 어떤 걸 구해야 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꼭지점에서 밑변에 수선의 발을 내려봐야 돼요. 따라서 요 점이 지금 꼭지점이니까 여기서 일로 수선의 발을 내려봐야 합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면 무조건 한번 그어봐야 될 보조선이야. 그걸 안 쓴다 하더라도. 이해되셨습니다? 당연히 수선의 발 떨구고 나면 여기가 수직일 거고요. 게다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요 변의 길이 같고요. 이거 공통이고요. 오케이? 여기 직각이 될 테니 RHS 합동이 되어서 이 두 삼각형은 합동인 상태입니다. 즉 밑변이 이등분 된다는 것도 당연히 눈치챌 수가 있어요. 됩니까? 그럼 아가들아 이 직각삼각형을 보고 있자로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가 R이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20이라고 해서 절반 얼마? 11이겠네요. 그러면서 내 눈을 사로잡은 그 도형 뭡니까? 직각삼각형. 못 써봐야겠다. 피타고라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첫 번째 상황에서 피타고라스를 써보고 싶은데 내가 주황색 선의 길을 모르니까 걔만 미지수로 좀 정해놓고 가자. 그래서 얘를 A라고 할게. 여기까지 됐습니까? 당연히 어떠한 식이 나오게 되냐면 R제곱은 빗변의 제곱이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니까 A제곱 플러스 11의 제곱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선생님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직걸 한 번 더 하는데 너희가 이걸 보면서 또 곰곰이 보면서 두 번째 생각은 어디로 가셨냐면 선생님이 이등변 삼각형 보시면 이렇게 한다는 거 얘기했죠. 두 번째는요. 원을 만났을 때 원을 만났을 때 원에서 만약에 접점이 보인다던가 오케이? 어떤 것에 접점이 보인다던가 접선과 접점 이런 게 보인다던가 혹은 원 위에 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얘는 반드시 어디로 연결을 한번 시켜줘야 합니다. 어디로? 원의 중심으로. 오케이? 자, 그럼 여기 접점 같은 경우는 얘가 수직한다는 것도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지금 여기 원이 어디 있는데요? 부채꼴은 원의 일부잖아요. 따라서 너희들 눈에 B1, C1이라고 하는 이런 점들은 원 위에 한 점이에요. 어디로 연결시켜봐라? 예, 당연히 중심을 연결시켜봐야 돼요. 괜히 엄한데 막 이런 데다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보조선이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다만 긋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쟤는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길이 얼마다? R이네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나한테 두 번째로 미지수로 놔야 될 부분이 떠오르기 시작해. 어디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제에서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난 얘만 추가적으로 얼마인지만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B라고 놓을게요. 내 눈을 사로잡은 두 번째 직각삼각형 요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저기서 피타고라스 한 번 더 쓰시니까 R제곱이 빗변의 제곱일 것이고 밑변의 길이가 A 플러스 B가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은 제곱이란 은이 아니라 더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전체 18의 길이를 2등분한 거니까 9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오면 이건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당연히 여기도 선을 연결시킬 것이고 걔는 또다시 R이 됐고 요 길이는 다시 10이었으니까 절반 5가 될 것이고 B를 한 번 더 더할 거니까 A 플러스 2B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세 번째 식은 R제곱 A 플러스 2B의 완전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미지수의 개수 3개고요. R, A, B 식 3개니까 이거 연립 잘하면 풀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에 있는 식에서 얘를 뺐어요. 좌변은 그래서 0이 됐고요. 우변은 A제곱은 날아가 버렸고 2AB가 나오네. 좀 불쾌해요. 그리고 B제곱도 나왔어요. 좀 불쾌합니다. 그리고 81에서 121 빼니까 얼마 남습니까? 81에서 121 빼니까 40 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는 거죠. 11의 제곱이 121이라는 건 다 상식이죠. 저 굉장히 지금 약간 좀 지적미 있어 보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빼봅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라고 봤을 때 A제곱 없어질 거고요. 여기서 이거 빼니까는 4AB에서 2AB 뺐어. 얼마 남겠어? 2AB 남아요. 그리고 2B의 제곱이 남을 거니까 4B제곱 남겠죠. 25에서 81 빼니까 얼마입니까? 56 맞나요? 56 맞죠? 얼마요? 4B제곱. 네. 여기 아니구나. 4B제곱이 아니구나. 3B제곱이겠네. B제곱 저기 하나 써 있었네요. 얼마? 50? 나 까먹었어. 56이었나요 아까? 얘가 또다시 얼마 됩니까? 0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쓱 느껴지죠. 얘네도 한 번만 더 빼면 B제곱만 남겠다. B제곱 구하시면 갖다 집어넣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됩니까? 603번으로 갑시다. 야, 이 문제 내가 너희들한테 한 번도 안 풀어줬나?
가격 인상이나 이 문제 한 번도 안 풀었었나? 헷갈려. 그쵸,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던 적, 나 여기도 들었으니까 얘기? 어. 녹차 라떼? 녹차 라떼 왜 나왔지? 어? 예.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안 붙이셔도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기말고사 때는 서술 문제 나왔을 때 그거 없으면 무조건 거버려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 가격을 미지수로 지정하고 들어가야 10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그냥 1로 놓고 풀어도 풀리죠.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풀고 싶을 때 자기가 그거 안 써도 그 답에 크게 지장 없다는 걸 알고 있을 때 그냥 뭐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빨리 써도 상관없는데 기말고사 때 서술형이 제일 걸리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얘기 없이 그냥 쭉 풀어버리면 애들이 뭐야? 라고 하면 거버리거든요. 애들이란다. 선생님들이. 애들이 아니죠. 예. 어떤 상품의 판매 가격을 처음보다 2분의 X% 내렸다고 한다. 세율은 판매 가격이 10%고 어저께 선생님이 그 다른 학원에 가서 그 수업하다가 어떤 학생이 갑자기 이 문제가 똑같이 시험 문제 나왔어. 이 문제 똑같이 나왔어. 이 문제 똑같이. 답도 똑같이 100이고. 근데 걔가 갑자기 시험 문제 풀고 있다가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세율이 뭐예요?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세율이 뭐냐면요. 아주 그지 같은 거예요. 예,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이란 걸 내야 되는데요. 얼마 낼 건지를 정해주는 그 비율이에요. 비율. 예. 이자를 주는 걸 이율이라고 그러고요. 세금을 주는 걸 세율이라고 그래요. 예, 세율. 우리나라 생각보다 세금 많이 내요. 이민 가세요, 빨리. 그 부자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40, 거의 50% 가까이 내요. 40 몇 %. 예. 꽤 많이 내요. 너네 삼성전자 욕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많이 내요. 저는요, 저는 가난해서, 저는 진짜 가난해서 세금을 정말 많이 내고 싶은데 선생님이 옛날에 진짜 학원 잘 나갔을 때, 학원이 되게 막 잘 나갔을 때 그때 세금이 한 40% 가까이 맞아본 적 있어요. 와 죽겠더라. 선생님이 그때는 이제 학원이 너무 잘 나가다 거만했거든. 벌면 되지 돈이야 뭐. 애들이야 들어올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래갖고 세금을 1년마다 한 번씩 내거든. 1년에 한 번씩 보통 이제 5월 달에서 요 타이 내는데 세금으로 뭐 2천만 원인가 나온 거야. 예, 한 번 몰았어. 쫙 1년치를. 평상시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세금을 내는 기본 원리가 이래요. 너희들이 무슨 물건을 사던 다 거기 세금이 매겨져 있어. 알고 있니? 뭐 부가세 뭐 아니면 무슨 세 뭐 이렇게 다 매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희들도 수익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1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너희들한테 받아야 되는 세금 양보다 더 받았으면 돌려줘요. 예, 이걸 환급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안 주죠. 너희들은 아예 애초에 없으니까. 너희 아빠 엄마한테 돌려주겠죠. 예. 그래갖고 왜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11월 달, 12월 달에 왜 13번째 월급 나온다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세금 환급.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월급을 받았을 때 세금을 냈는데 자기가 받은 그 세금을 낸 돈을 다시 또 소비를 통해서 돈을 썼으니까 또 세금을 2번 낸 거 아니야? 그럼 이중과세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세율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전혀 없다 그럼 세율이 0이죠. 그리고 일정 금액까지 뭐 연 3천만 원이었나? 거기까지는요 세금을 안 내도 돼요. 좀 약간 돈이 빡빡한 상황에서 세금을 별로 안 내게 해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만약에 돈을 많이 썼으면 돈을 돌려주죠. 너네 세금 더 얻었어 가져가 이러면서. 근데 1년에 3천만 원인가 5천만 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세금 이제 슬슬 붙어요. 뭐 몇 퍼센트 이렇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3천만 원까지는 0이었어. 근데 4천만 원까지는 뭐 10%라고 합시다. 그럼 5천만 원은 20%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2배, 뭐 10%씩 오른다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때부터는 막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최상위 계층일수록 세금 양이 많아져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갖고 이거 좋은 건 아닌데 이거 유튜브 올릴 수 있나? 모르겠네. 우리가 보통 불법은 아니에요. 탈세는 불법인데 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절세라고 그러죠. 절세. 탈세는 세금을 안 내는 걸 탈세라고 그러고 절세는 세금을 줄이는 걸 절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기부. 기부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서유라고 하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벌었던 수익을 세금으로 낼 바에 난 불우이웃을 돕겠다. 그러면 그만큼 돈을 쓴 걸로 인정해서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너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뭐냐면 내가 만약 이 상태로 40% 세금을 낼 때 내야 되는 금액이 만약에 2천만 원 칩시다. 근데 이걸 세율을 떨어뜨렸더니 10% 떨어뜨렸더니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5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2천만 원 세금을 낼 바에 1,000만 원을 차라리 기부를 해버리고 난 세금 500만 원 내게 되면 나는 1,500만 원만 나간 거죠. 내 입장에서. 근데 기부도 하고 명성도 얻고 세금도 다 내고 이런 게 절세예요.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교회나 뭐 종교 단체에 내는 것도 역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래갖고 이런저런 이제 절세 방법들을 많이 존재해요. 근데 일반인들 그런 거 알기 되게 쉽지 않잖아. 일반인들 그런 거 어떻게 다 알고 삽니까? 그죠? 그거 만약에 다 알고 사면 그렇게 나쁘다는 건 똑똑한 일반인인데 다 알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신 분들이 바로 저런 분들이에요. 저렇게 이제 저기서 핸드폰 만지고 계신 분들. 저런 분들이 나중에 무럭무럭 자라서 뭐 회계사가 된다던가 또 뭐가 되죠? 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뭐 세무법인 뭐 이런 데 있죠. 세무사라든가 이런 데 그 분들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그래갖고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을 몇 퍼센트 조절하는 데서 몇 억씩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갖고 회계사들이나 세무사들 잘 나가신 분들은 돈 진짜 잘 버세요. 그래서 갖고 딜을 하는 거죠. 제가 합법적인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조정해서 이번에 당신이 내는 세금이 뭐 2조인데 2조를 제가 한 5천억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주겠다가 아니라 이 합법적인 뭐 기부할 건 기부하고 뭐 공헌할 건 공헌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다 세금으로 내봐야 어차피 사람들 안 알아주거든. 맨날 하는 얘기 그런 거잖아. 삼성 꺼져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뭐 여기다가 박물관 하나 만들자. 아니 뭐 고아원을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삼성의 이미지도 좋게 만들어 주면서 세금도 좀 덜 내면서 이익도 남게 할 수 하자. 그거를 이제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돈 냄새만 맡아도 너무 좋은 것 같아 라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회계사, 세무사, 저기 핸드폰 만지고 계신 분. 야, 세율 한마디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갖고 이 사람 지금 세금을 내야 돼요. 상품 가격이 처음보다 내렸대요. 처음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죠, 지금? 처음 가격.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보면서 이렇게 읽어내는 센스를 좀 훈련하세요. 가격, 뭡니까, 영어로? price, 오케이? P라고 쓸 거예요. 처음 가격 P였어요. 이만큼 팔고 있었어요. 내렸어요. 처음 가격 이거였는데 내렸어요. 얼마나 내렸습니까? 2분의 X 퍼센트 내렸어요. 2분의 X 퍼센트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퍼센트예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정리해 드리기를 항상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처음 가격 원금 곱하기 1 그리고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퍼센트가 있을 땐 100분의 숫자 기억나세요? 따라서 P가 얼마가 될 겁니까? 라고 하시면은 P 곱하기 1 이번에 내렸으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100분의 2분의 x인데 요거 정리해 보시면 2분의 분자에는 2분의 분모로 내려도 되죠. 그래서 얼마? 200분의 x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자기 중간에 이제 이 말이 들어와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세율은 몇 퍼센트라고요? 10%라고요. 그리고 세율은 네가 갖는 게 아니라 정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율 10% 내고 나면 너한테 남는 건 뭐가 남았어? 90%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가격에서 여기서도 다 갖는 게 아니라 0.9를 곱한 것만 1-0.1 0.9를 곱한 것만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판매량은 늘었대요. 판매량은 처음에 얼마만큼 팔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일의 약자를 써서 S라고 했어요. 가격이 싸졌으니까 더 팔렸겠죠. 얼마나 들었습니까? 라고 봤더니 X%가 증가했답니다. X%가 증가. 판매량 X% 증가한 식도 써보자 이거죠. X% 이번엔 증가예요. 증가. S에다가 1을 기준으로 증가했어. 얼마만큼? 100분의 X만큼. 여기가 됐어요. 이 마지막 말을 읽어내는 게 이제 핵심인데 거기 있는 말 천천히 읽어보세요. 총 판매 가격에서 세금을 뺀 금액이 가격을 올리기 전보다 가격을 올리기 전이 어디예요? 여기잖아 여기. 오케이? 마가드 생각 여기서 P하고 S를 곱한 상태가 총 판매 가격이지. 얘가 뭐라고? 총 판매 가격. 오케이? 거기에다가 얼마 세금 내야 돼? 10% 세금 내야 되니까 여기는 얼마 남았겠어? 0.9 곱한 거 남았을 거야. 얘보다
얘네가 얘네도 곱해보시면 P 곱하기 S 그리고 1 마이너스 200분의 X 그리고 1 플러스 100분의 X가 총 판매 가격인데 아직 세금 안 냈잖아. 여기도 얼마 곱해줘야 돼? 0.9 곱해주면 되지. 얘가 얘보다 전보다 오케이? 자 뭐라고 그랬어? 크거나 같도록이라고 했어. 얘가 크거나 같도록이라고 하면서 갖다 쓰시면 게임 끝나죠. 양변에 0.9의 S, PS는 다 있으니까 그냥 나눠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요 헛소리만 안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나눴으니까 0이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얼마입니까? 1이요. 두 번째, 요식 아직도 정리 이상하게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던데 양변을 얼마 곱해줘야 돼요? 2만. 오케이? 그럼 좌변은 뭐 됩니까? 라고 하시면 좌변은 2만 될 거고요. 자 우변은 2만을 여기다가 200 갖다 곱할 거고 여기다 100 갖다 곱하겠지. 자 200 갖다 곱했더니 200 마이너스 X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 100 갖다 곱했더니 100 플러스 X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전개해보시면 생각보다 복잡한 시가 아니죠 이건. 왜요라고 그러시면 여기 마이너스 X 제곱 나왔고 플러스 200X 마이너스 100X가 플러스 100X 나왔고 그리고 얘네들 곱하니까 2만이고 여기 2만 있으니까 사실상 날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 나타 요것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x의 범위는 0과 100 사이 최대값은 100 이해하시겠습니까? 604번 갑시다. 자 연립방정식 하나 풀래요. 풀죠 뭐. 풀라면 풀어야죠. x 세제곱 플러스 a 아이고 2y 제곱 은 a 플러스 1이래요. 이 식 하나 있고 두 번째 식은 2x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이 a래요. 저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다음 말의 핵심 말이에요. 뭐라고? 예, 정수해를 갖도록. 애기들아, 요것만 정확하게 자세히 봐. 정수해를 갖는데. 해가 뭔데? 지금 여기서. 해가 누군데? 그렇죠. xn, y가 정수예요. 그러니까 정수해를 갖는다라는 말은 누가 정수라는 얘기냐면 x랑 y가 정수예요. 지금 이 말한 겁니다. 지금. a가 정수란 말은 있어요? 없어요? 아쉽지만 없어요. 실수, 모든 실수 A의 값수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정수한 얘기는 없어요. 그럼 아가들아, 너네가 부정반정식 몇 번 풀다 보면 이런 경험치가 좀 쌓였을 건데 우리가 부정반정식 풀 때 말이야 어떤 놈들만 남기고 식을 막 정리하기 시작하냐면 정수인 놈들만 남겨놓고 식을 막 정리했잖아. 당연히 내가 얘네들을 연립하고 소거하려 할 때 누구를 소거하고 싶은 게 지당한 거야? A가 좀 짜져라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식 그대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 거야. 이 말 아시겠어? 그랬더니 좌변이 뭐가 되냐면 x 세제곱 플러스 2y 제곱은 a 자리가 얘 갖다 들어가니까 2x 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됐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좌변으로 식을 넘겨서 정리를 하려고 했다? 오케이? 근데 너희는 그러니까 쓸 때는 그냥 써봐도 상관없는데 정리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좀 정리할 식을 미리 좀 인지하고 들어갈게. 넘겼더니 여기 x세제곱 여기 y세제곱 여기 2y제곱 2x제곱 있는 거야. 개수가 딱딱 맞아. 어머 기분 좋아. 뭔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끼리 일단 뭔가 쌍이 일어날 거고 마이너스 2배 묶어내셨더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끼리 뭔가 일어날 거고 1은 다시 우변으로 넘겨버린 거야. 1 왜 안 넘겨요? 그게 아니라 1 저변 넘겼다가 얘네들 쌍 맞았네? 그럼 얘 다시 우변 넘겨지 이렇게 한 거라고. 공통인수를 묶어냈다. 누가 공통인수야? x-y가 공통인수시잖아. 그럼 첫 번째 식은 뭐가 남습니까? 라고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 남으실 거고요.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배의 x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2배 xy 이렇게 남을 것이고요. 걔가 얼마? 1이야.
여기까지 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y가 뭐라고요? 정수요. 그러면 정수랑 정수랑 뺀 것도 정수고요. 정수를 제곱하고 정수와 정수를 곱하고 정수를 제곱하고 정수의 2배 한 다음에 빼고 정수의 2배 빼도 정수예요. 얘는 지금 정수 곱하기 정수인데 정수와 정수를 곱해서 1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둘 다 뭐일 때? 그렇죠. 둘 다 1일 때 하나와 둘 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일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 자, 첫 번째 케이스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은 x-y가 얼마일 때? 1일 때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도 얼마다? 1이다라는 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는 요 식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얘는 x는 얼마다? y는 얼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x는 얼마? y 더하기 1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물론 이 상태 그대로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요걸 조금 더 보시면 기분이 좋죠. 안 보이는구나. 미안. 제가 순간 봤는데 순간 보였거든요. 미안해요. 자, 따라서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y 플러스 1에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 곱하기 y 그 다음에 y 제곱 마이너스 2배의 y 플러스 1 마이너스 2y는 1이다라는 y가 2차 방식 풀면 되는 겁니다. y값 구해지시면 갖다 집어넣고 x값 구해질 거고요. 마찬가지 이유로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일 때. 이해하시겠어요? 됩니까? 자, 605번으로 갑시다. 예진쌤 죽으면 안 돼요. 꺼줘요? 왜 예진쌤이 아파서? 예림이가 추워서. 이것 때문에 감기 걸렸다고요? 전 그냥 감기 있는 삶을 살겠어요. 선생님이 작년에 이사 가면서 집에 에어컨이 한 달 동안 없었거든? 나 온몸이 땀띠 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선생님 옛날 보지 않았어? 막 긁고 다니고 막 애들이 막 더러워. 아니야, 씻었는데 땀이 다시 났을 뿐이야. 에어컨은 현대인이 발명한 최대의 발명품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에어컨. 안 그래? 너네 에어컨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안 그래요. 살인 나요, 살인. 진짜 이거 농담 아니야. 살인 나요. 옛날에 뉴스데스크에서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뭐 시민 2명이 30대 어떤 시민 2명이 한강에서 술 먹다가 술병으로 사람 찔러서 사망 이런 거. 근데 그 사건이 왜 났나 보면은 너무 더우니까 한강에 바람 부는데 가고 술 한 잔 먹었는데 술기로 올라온 상태에서 옆에 있는 사람과 시비가 붙은 거야. 가뜩이나 더워서 찝찝해 짜증나 죽겠는데 옆에 내가 시비 거니까 에이 새끼 하면서 병으로 때렸는데 살인 이런 거. 여러분, 에어컨은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지? 나도 모르겠어. 말해놓고. 자, 서로 다른 세 정수 PQR이 있답니다. 정수래요. PQR은 P하고 Q하고 R인데 얘는 정수래요. 대소관계도 말해줬네요. 의심스럽게. P보다 Q가 크고요, Q보다 R이 크대요. 이런 대소관계도 갖고 있다라고 말해줬어. 이런 상태에서 방정식 x-p 곱하기 x-q 그리고 곱하기 x-r이라고 되어 있는 세 개씩 곱했더니 얼마가 됐다? 14가 되었다라는 상태의 반정식을 주고 난 다음에 이거의 한글을 뭐라 하자? 알파라 하자. 이거의 한글을 알파라 하세요. 한글을. 오케이? 그럼 당연히 이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리니까 갖다 집어넣고 싶다. 어디다가? x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치사하게 그 옆에 뭐라고 하냐면 그 옆에 알파를 뭐라고 붙였어? 여기다가. 그 다음 말 한번 봐보세요. 그렇죠. 치사하게 정수를 여기다 갖다 써놨어요.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정수 알파가 있다 같이 써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애들한테 혼란스럽기를 원했는지 알파도 정수야 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해줬어요. 그럼 알파 x자리에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잖아요. 그럼 되게 재밌어져요. 뻔해져요. 재밌어 보다. 알파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q, 알파 마이너스 r인데 PQR이 정수라고 이미 알고 있었고, 그죠?
정수에서 정수 빼봐야 얘도 뭐? 정수. 정수에서 정수 빼봐야 얘도 뭐? 정수. 정수에서 정수 빼봐야 얘도 뭐? 정수. 정수 3개 들이다 곱했더니 얼마? 14.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래서 PQR에 대소관계 정해줬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알파라고 하는 값에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뺐고요. 알파에서 중간값 뺐고요. 알파에서 가장 큰 값을 뺀 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커야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P가 제일 커야 되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3개의 정수를 곱하긴 곱할 건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가 얘고 가운데 게 얘고 마지막 제일 작은 게 얘다 이 얘기한 거예요. 어떠서 이해하시겠어요? 얘들아 14를 3개의 정수를 곱해서 14를 만들 수 있는 거 뭐가 있니? 그렇지 1, 2, 7 이건 바로 느껴지죠. 제일 작은 게 얘니까 얘가 1, 그 다음 게 얘가 2, 그 다음에 얘가 7이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너무 신나서 여기서 다 풀었다라고 넘어가면 그게 이제 마지막 함정이에요. 소용 없지 않아요? 3개 정수 곱해서 쟤네가 다 마이너스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3개 다 마이너스이면 안 돼요. 그렇죠? 3개 중에 2개만 마이너스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기 3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일 건데 그러면 뭐가 가능하냐면 1과 2와 7인 경우가 있고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7인 경우가 있고요. 마이너스 1과 2와 마이너스 7인 경우가 있고요. 1과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7인 경우 총 4가지가 나온다고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얘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제일 작은 게 누굽니까? 예, 그게 누가 돼요? 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게 누굽니까? 그렇죠. 그러면 걔가 알파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알파 마이너스 P인데 알파 마이너스 P가 뭐가 된다고요? 2가 이렇게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얘네들을 구해낸다면 우리 뭐 했었더라? 라고 봤더니요. 뭐 구하는 거였더라? 봤더니 다음 중 정수 알파의 값이 될 수 없는 걸 골라달라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알파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네요. 그죠? PQR이 문자로 써있으니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PQR은 거기 밑에 객관식 보기 보시면 보시겠지만 답에 기재가 돼 있어요. 뭐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알파요. 그래서 얘를 그냥 변끼리 더해버리세요. 그냥. 그럼 3알파가 그리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R이 좌변의 결과일 거고 우변 얼마 됩니까? 그러시면 더해봤더니 얼마요? 5? 얼마? 6? 이렇게 돼요. 오케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뭐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알파. 그럼 알파는 넘어가시고 3으로 나누면 그만이니까 3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R 마이너스 6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예요. 얘가 객관식 보기 몇 번에 있는 거냐면 1번에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까 저 케이스 총 4가지를 썼으니까 4가지 다 해보시면 4가지 답이 나오겠죠. 하나만 안 나와요. 그거 찾아달라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냅띠값, 싸워띠값 아셨어요?